안녕하세요. 패션캐드 임자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퍼펫업 폴더를 우리 2개까지만 나갔었죠? 2개를 다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못했던 예제 2개를 먼저 진행하고 오늘 거 4주차 폴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웹하드에서 먼저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영상 잠시 멈춰놨다가 파일 다운받아 주시고 재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4주차 영상 꼼꼼히 시청해 주시고요. 이제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었고요. 지난주 파일부터 한번 또 오픈을 해볼게요. 컨트롤 O 하신 다음에 우리는 4주차죠. 4주차로 들어가셔서 퍼펫어프 폴더에 가보시면 우리 여기까지 했었어요. 이번에는 이거 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열어볼게요. 원본은 이런 상태예요. 아래쪽으로 곡선을 그린 나뭇잎인데 완성본 보면 위쪽으로 휘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능은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이거 나뭇잎 사진은 하나밖에 없는데 주변이 나뭇잎으로 꽉 찬 풍경 같은 걸 만들어야 할 때 다 똑같은 나뭇잎이면 어색해서 하나를 가지고 변형해서 여기저기 붙이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볼록하게 만들어 주시려면 일단 배경이랑 이 나뭇잎을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도 배경이 흰색, 정확히 흰색이에요. 그러면 매직 원드 툴로 배경을 선택하고 반전해서 나뭇잎만 잡아내는 방법이 가장 빠를 거예요. 그러면 매직 원드 툴 선택하고요. 옵션 바에서 컨티구스 빼주셔야 이 안쪽에 있는 흰색들까지 다 꼼꼼하게 잡히겠죠. 제가 지금 톨러렌스 15로 했더니 안쪽까지 잘 잡힌 것 같아요. 옵션 바 확인 잘 하세요. 톨러렌스 15, 엔티엘리어스 체크, 컨티구스 빼주세요. 그럼 이제 배경이 잡혔으니까 반전해서 나뭇잎을 잡으려면 컨트롤 쉬프트 I, 인버스 시켜줘야 될 거고요. 그럼 나뭇잎이 잘 잡혔으니까 그래도 만에 하나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좀 다듬을게요. 리파인 엣지. Alt 컨트롤 R 해주세요. 그러면 보세요. 조금 날카롭게 흰색이 이렇게 희끗희끗 잡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Shift 엣지 선택 영역을 안쪽으로 살짝 마이너스 방향으로 밀어준 다음에 스무스 수치 조금 조절해서 부드럽게 만들게요. 제일 위쪽에 레디어스 전체적으로 좀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제 얘만 레이어 복제해야 되니까 컨트롤 J 해주시고요. 제가 눈을 아무리 깜빡깜빡거려도 티가 안 나요. 왜냐? 백그라운드에 여전히 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아까는 우리가 뭐 패치 툴이라든지 컨텐트 어웨어 툴을 이용해서 배경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정확히 배경이 흰색이라서 굳이 이걸 막 없애면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얘보다 밑에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저 배경색이 흰색이죠. 컨트롤 딜리트 했어요. 배경색을 채워서 흰색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우리 리파인 엣지 많이 준 친구들은 이렇게 가장자리 경계가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네, 상관없으니까 일단 진행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휘어주는 기능은요. 나뭇잎이 있는 레이어 1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T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은 이 바운딩 박스로 이렇게 막 회전하고 사이즈 조절하고 반전하고 이런 기능을 썼는데 이제 이 위쪽에 있는 기능이에요. 이 중에서 워프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프리 트랜스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고요. 스케일을 누르면 사이즈 조절밖에 안 돼요. 로테이트를 누르면 회전밖에 안 되고요. 스큐 해주시면 어디 하나 기울이는 거, 찌그러뜨리는 거밖에 안 되고요. 디스톨트 해주시면 변형만 되고요. 퍼스펙티브 해주시면 우리 Alt 컨트롤 Shift 누르고 쫙 벌렸던 사다리꼴 만드는 거.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축키로 다 가능해요. 그래서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워프만 좀 볼게요. 워프를 누르시면 밀 수가 있어요. 와, 되게 신기하죠?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까 그런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대강 형태를 이렇게 잡아 놓은 다음에요. 다 만들어지면 일단 엔터를 해주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퍼펫어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고정해놓고 조금 위로 올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네, 이런 경우 여기가 비어있죠. 그러면 지금 얘 따로예요. 보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하면서 붙여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도 고정했으니까 위에만 들리겠죠? 그리고 이제 갖다 붙일게요. 붙여주고 얘도 붙여주고 됐으면 엔터.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좀 더 역동적인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컨트롤 T 해서 워프 시킨 다음에 전체적인 형태를 좀 대략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확인해서 그 다음에 퍼펫어프 함께 써주시면 좀 더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모양새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거 벚꽃 가지로도 똑같은 기능이니까요. 거기서 다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닫고 네, 이제 4번. 이 가지를 이용해서 하나는 뭐 복사하면 되죠? 위에 하나 만들고 하나 카피해서 밑에다가 배치를 해서 동그란 리스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벚꽃 가지랑 배경을 분리를 할게요. 배경이 정확하게 블랙은 아니에요. 지금 이 안쪽을 보시면 약간 희끗희끗한 그레이도 섞여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면 매직 원드 툴을 톨러런스를 좀 조절을 해서 써볼게요. 일단 기본으로 32로 놓고 배경을 잡아서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이런 데가 함께 잡혀버렸네요. 수치를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이 갈색까지 블랙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한 20? 20보다 낮춰야겠네요. 네, 15 정도로 놓고요. 뺄 부분은 빼야겠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컨티구스를 왜 체크를 한 상태로 굳이 다시 쉬프트로 빼냐면요. 컨티구스 뺐다가는 이런데 가지에 있는 그림자까지 싹 잡혀버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은 체크를 하고 쉬프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차피 배경이 블랙이라서 사실 이 안쪽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다 빼시진 않아도 돼요. 근데 저는 하는 김에 해볼게요. 네, 요 정도만 잡을게요. 다 잡았으니까 반전해야 되겠죠? 지금 배경 잡은 거니까. 컨트롤 쉬프트 I 다듬어야 되죠? 알트 컨트롤 R. 그러면 레디어스만 살짝 넣을게요. 쉬프트 해지 왜 안 넣었냐면 그러면 여기 얇은 가지들까지 싹 밀려서 없어질까봐 안 쓰는 거예요. 이대로 오케이 하고요.
컨트롤 J. 그러면 네, 이렇게 벚꽃 가지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백그라운드 어차피 블랙이니까요. 이거 밑으로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 우리 레이어보다 밑으로 추가하는 거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레이어 추가 버튼 누른다고 했었죠? 그냥 누르시면 항상 내가 선택한 레이어의 위쪽으로 들어가요. 네, 컨트롤을 누르고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 밑으로 생긴 거고요. 나는 이게 어렵다, 기억하기 힘들다 하시면 그냥 추가해서 레이어 순서를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전경색이 블랙이에요. Alt, Delete 이렇게 해서 메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벚꽃 가지를 이렇게 휘어보도록 할게요. 워프를 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 T, 우클릭, 워프. 일단 좀 동글동글하게 꺾어주세요. 좀 더 자연스럽게는 퍼펫어프로 만들 거니까요. 얘는 전체적으로 가이드만 만든다고 생각해 주세요. 꽃이 동그란 형태, 전체적인 동그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충 꺾였죠? 자, 이제 여기에서 다시 메뉴바 에딧에서 퍼펫어프. 여기가 너무 꺾였으니까 넣고 들어 올려야 되겠죠? 떨어진 꽃도 갖다가 붙여주고 여기를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꽃 떨어진 거 다시 붙여주면서 되지 않았을까요? 엔터. 자, 그러면 이제 된 것 같아요. 사이즈는 나중에 조절하기로 할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컨트롤 J에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컨트롤 T 아래로 뒤집게요. 우클릭, 플립 버티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쪽에만 꽃이 몰려 있어요. 한쪽 뭉탱이 꽃을 이쪽으로 보내려면 이번에는 플립 호리젠틀. 네, 형태 나왔고요. 여기 꽃 좀 가릴게요. 우클릭, 워프. 네, 나왔죠? 두 개 전체 사이즈 좀 줄일게요. 두 개를 중복 선택. 중복 선택은 컨트롤 눌렀고요. 두 개 선택했으면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하시고 쉬프트 누르거나 알트 쉬프트 눌러서 비율 깨지지 않도록 해주신 다음에 원하는 곳에 배치해서 엔터 해주시면 리스 완성입니다. 그냥 퀄리티를 위해서 글씨 하나만 더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아직 타입2를 안 배웠으니까 글씨까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해보세요. 타입2로 글씨 흰색? 그냥 벚꽃에서 가져올까요? 벚꽃이 흰색이랑 분홍색인 줄 알았는데 찍어보니까 약간 오렌지 계열의 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오케이 하고 폰트는 썩 마음에 드는 폰트는 없네요. 봄이라고 써보려고 그랬는데 이걸로 할게요. 네, 그냥 클릭하셔서 배치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이미지를 그냥 하나만 잘 골라주시면요. 물론 해상도는 높아야 돼요. 그래야 변형할 때 최대한 그 픽셀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를 잘 골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형도 시켜주시고, 반전도 하고,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나중에 그런 아트워크 퀄리티라든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라든지 느낌 같은 거 더 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이번 폴더 넘어가서요.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 세 번째 폴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 배경을 늘리는 기능인데요. 이거 먼저 할게요. 일단 사진의 해상도가 좋은 사진일수록 늘렸을 때 덜 깨져 보이는 게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쪽 나무를 기준으로 왼쪽 배경을 좀 늘릴 생각이에요. 좀 더 공간감을 주려는 건데요. 배경을 늘려야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도화지가 더 늘어나야 돼서 캔버스 사이즈를 늘리면서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순서 좀 볼게요. 컨트롤 J를 하셔서요. 일단 요 그림 자체를 하나 더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백그라운드를 흰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흰색 도큐멘트 위에 이 눈 사진이 얹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의 캔버스 사이즈를 조절할게요. 캔버스 사이즈는 메뉴바 이미지에서 캔버스 사이즈 하셔도 되고 Alt 컨트롤 C 하셔도 되고, 그리고 단위를 픽셀로 바꿔보시면 넓이가 현재 960이에요. 2, 300 이상으로 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지의 한 3분의 1 정도만 허용이 된다고 봐주세요. 이렇게 너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난 250만 해볼게요. 250 늘린다고 하고, 세로는 그대로 둘 거고, 이미지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왼쪽으로만 늘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세요. 도화지는 흰색 늘리고 오케이 해주시면 이쪽으로 영역이 생겼죠. 얘는요 지금 다 흰색인 거예요. 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잠깐 덮어놓은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경을 어떻게 늘리냐면 라쏘 툴로요. 늘어나지 말아야 될 부분부터 지정을 할 거예요. 저는 이 나무만 안 늘어나면 돼서 나무랑 이 새들까지만 저장을 좀 할게요. 선택 영역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셀렉트에 가보시면요. 세이브 셀렉션 선택 영역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눌러보면 이름을 뭐라고 할 거니에요. 저는 나무라고 할게요.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컨트롤 D, 디셀렉트 선택 영역 해제를 해줬고요. 자, 이제 배경을 늘려볼게요. 우리 원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컨트롤 T에서 이렇게 꽝 잡아당기면 당연히 나무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 기능과 좀 비슷한 다른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메뉴바 에딧에서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 Alt 컨트롤 Shift C 해주시면 프리 트랜스폼처럼 똑같은 바운딩 박스가 생겨요. 똑같죠? 근데 여기를 자꾸 쫙 늘리면요. 왠지 나무가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살살살 자동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미세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위치도 원래 여기 있었는데 좀 딸려갔어요. 아직 엔터를 안 했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도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요. 당기기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옵션 바 볼게요. 여기 프로텍트. 사람 옆에 보시면요. no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눌러보면 우리가 아까 저장한 나무 영역이 있어요. 불러오시면 쫙 당겨졌죠? 그리고 가장자리에 아직 파란 테두리가 있어요. 이거는 가선택 됐다는 거고요. 이때 마우스 휠 왔다 갔다 하시면 이게 막 굴러가면서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 테두리가 보인다. 이때 꼭 엔터 한번 하셔서 옵션 바 확정해 주시고요. 엔터 했다고 해서 지금 밑에 것까지 확정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은 확정하지 않았고 위쪽에 프로텍트를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엔터 2번이에요. 총 한 번 더 짠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순서 똑같으니까요. 제가 이걸로 다시 한번 순서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복제가 먼저예요. 컨트롤 J, 백그라운드 선택, Alt 컨트롤 C, 캔버스 사이즈. 픽셀로 바꿔서 250 늘리고 이미지 오른쪽 옮겨서 OK. 레이어 1번으로 가서 늘리고 싶지 않은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 영역을 세이브 셀렉션, 저장을 해주시는데 성이라고 할게요. 저장했으면 컨트롤 D로 선택 해제해 주시고 에딧에서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 하거나 Alt 컨트롤 Shift C 하셔서 옆으로 쭉 당겨서 배경이 늘어났으면 옵션 바 프로텍트 성 누르고 엔터 2번 띵띵 완성입니다. 자, 요런 순서로 기능은 몇 개 안 썼는데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 나가는 기능이다 보니까. 네,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저 차례대로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저거 순서 외우려면 저도 머리가 좋지 않아서 다 못 외워요. 그냥 레이어가 있고 도화지를 늘려야 되니까 캔버스 사이즈부터 하는구나. 그림을 저장해야 되니까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레이어로 가서 선택을 했구나. 선택 영역 저장했으니까 이제 선택 해제를 해놔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넘어가시면 순서는 자연스럽게 익혀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 폴더에 이미지 3개 있었죠. 이거는 종합 예제예요.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닌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미지 가운데로 이거는요. 이쪽 늘리는 건 쉬워요. 영역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긴 어렵겠죠. 깨지겠죠. 조금밖에 없어서. 이럴 때는 이쪽을 좀 잘라다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 경계를 살살살살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완성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이거 이제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새로운 기능도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얘도 컨트롤 J를 하나 해서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요. 얘를 도화지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번에는 크롭 툴 한번 써볼게요. 이대로 놓고 크롭 툴을 이용해서 이쪽 배경을 늘려 놓을게요. 크롭 툴로 늘리면 편한 게 이미지가 가운데쯤에 올 수 있는지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치가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계산해야 될 때. 그럼 대강 한 요 정도 해놓고 나중에 여기를 좀 더 자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맞추지 않는 이유는 요 이미지가 아까워서 그래요. 이거 안 깨지는 픽셀 여기다 붙여서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요렇게만 놓고요. 엔터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정도 쓸 수 있죠? 이만큼 잡았어요. 컨트롤 J 생겼어요. 이동 툴로 레이어 2번을 끌어다가 배치를 할 거고요. 연결할 건데 크게 확대를 해서 일단 바위부터 위치를 좀 교묘하게 맞춰주세요. 이런 데는 아직 맞지 않아도 되고요. 어차피 조금씩 더 이동해야 돼요. 자, 됐으면요. 이 경계를요. 여기 경계를 지우개로 살살 지우는 거예요. 일단 레이어 1번이 위에 있으니까 놓고요. 얘가 지우개예요. 지우개. 도큐멘트에서 우클릭해 보시면요. 아마 이 부드러운 지우개가 뜰 거예요. 지금 저랑 팔레트가 다른 친구들이 좀 많을 텐데 이 소프트 라운드라는 지우개를 사용하시려면요. 환경 설정에서 리셋 브러쉬 누르시고 OK 해보세요. 소프트 라운드예요. 이 딱딱한 건 지금 써봤자 딱딱하게 지워져서 더 어색해져요. 부드러운 지우개를 선택한 다음에 사이즈를 여기에서 조절하셔도 되고요.
우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서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괄호로 조절하셔도 돼요. 저는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양옆으로 드래그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실수로 위아래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하드니스 값 조절이에요. 꼭 하드니스 0인 상태로 놓고 이제 지워볼게요. 톡톡톡톡톡. 멀리서 이렇게 쌍 지우지 마시고요. 톡톡톡톡톡톡 접근해 나간다 라는 느낌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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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오케이. 거의 연결이 잘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밑부분은 뭘로 채우느냐? 스탬프 툴이에요. 클론 스탬프 툴. 얘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가 관역처럼 되면 땅 소스가 되는 부분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카피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서 십자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영역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쪽 소스를 좀 Alt 누르고 찍은 다음에요. 자연물이 좋은 점이 이런 거예요. 형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살짝 비슷해도 자연스러워 보여요. 오케이. 자, 이미지 늘려서 만들었죠. 그럼 이제 크롭 툴을 이용해서 여자의 머리가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 좀 볼게요. 두 개를 하나로 병합할 건데요. 그냥 중복 선택하시지 말고 이 상태에서 Alt, Ctrl, Shift, 알파벳 E. 그러면 이 레이어들 그대로 남긴 상태에서 하나로 합쳐진 레이어가 생겼어요. Alt, Ctrl, Shift, E.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뭘 해볼 거냐면요. 저만 지금 미세하게 여기가 이상한가요? 여기 겹쳐졌던 부분이 미세하게 이상해요. 패치 툴로 좀 섞으려고. 밝은 부분으로 조금씩 덮으면서 경계를 흐트러뜨려 주세요. 다 일정해 보일 수 있도록. 머리 잡혔어요. 취소. 네, 이렇게 섞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하는 이미지를 가운데로 놓고 배경을 살짝 늘리면서 배경 늘리기를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 3번까지 나갔고요. 우리 이제 펜 툴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한 섬세한 그런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최종적인 이미지는 요거고요. 따로따로 있어요. 잘라다 갖다 붙이고 그림자 만들어주고 해서 이 원본 배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굉장히 교묘하게 갖다 붙였죠. 펜툴로 눕기 추출해서 합성하는 법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펜툴 나가기 전에 제가 펜툴 설명 잠깐만 드리고 예제 파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일러스트를 해봤던 친구들도 있고요. 포토샵, 뭐 일러스트 이런 게 아예 처음인 친구들도 지금 반에 우리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펜툴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단 아는 친구들은 그냥 봐주시고요. 모르는 친구들 지금 꼼꼼히 한번 보셔야 우리 뒤에 코끼리 잘라붙이는 예제를 하실 수 있어요. 펜툴은요, 펜이면 그림 그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에서는요, 펜으로 그림을 그려요. 포토샵에서 펜은 보통은 그림도 그릴 수 있지만, 눕기를 추출할 때 사용을 해요. 아까 보셨듯이 코끼리 이렇게 똥 떼내서 옮길 때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설정하느냐. 펜 툴을 선택을 하고 옵션 바를 보시면요. 쉐이프를 그릴 건지 패스를 그릴 건지 결정을 하라 그래요. 쉐이프로 놓는 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모양을 그리겠다. 근데 패스, 나는 패스만, 선만 잡겠다 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사용 방법은 같은데요. 눈으로 보시려면 쉐이프가 나아요. 패스보다. 쉐이프로 놓고 설명 좀 드릴게요. 쉐이프로 놓고 그림을 그릴 때요. 필 컬러, 도형의 색깔이고요. 스트록, 도형의 테두리 색깔이에요. 이렇게 놓고 그리면 녹색에 빨간색 테두리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녹색에 빨간 테두리가 그려져요. 그리고 선 두께는 이걸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삼각형을 그린 적 없어요. 1, 2, 3. 필 컬러를 채운다는 거는요. 이 연두색, 이 필 컬러를 채운다는 건 도형을 그릴 때 알아서 내용물을 채워 넣겠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얘는 넣지 않고 스트로크만 가지고 그림을 다 그리신 다음에 나중에 필 컬러를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실 때는 필을 쓰지 않는다. 이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럼 제가 막 드래그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포토샵은요, 펜툴은요, 클릭, 점이 하나 생겼죠. 앵커가 생겼어요. 또 여기를 찍으면 점과 점이 연결되면서 선이 그려져요. 쉬프트를 누르면 반듯반듯한 수직선, 수평선, 45도 대각선을 쉬프트를 이용해서 꺾어서 그리실 수 있고요. 겹친 부분은 알아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곡선이 참 어려운데요. 곡선을 그리는 방법은 제가 잠깐 도화지를 어디로 좀 이동시킬게요. 우리 지금 마우스가 녹화가 안 돼서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제가 일러스트는 마우스가 또 녹화가 돼요. 일러스트에서 펜툴 사용법 같으니까 다시 일러스트 켜고 펜툴만 그 마우스 녹화될 수 있게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직선은 굉장히 그리기 쉬웠어요. 네, 곡선. 일러스트 펜툴 이걸로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직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펜툴 선택하고 얘는 필 컬러 안 쓰겠다고 여기서 표시해요. 스트로크 컬러를 이렇게 놓을게요. 시작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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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딸랑딸랑 거려요. 엔터해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얘를 열린 패스, 시작점과 끝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 다시 직선으로 닫힌 패스, 시작점을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클릭,
하고 나서 닫힌 패스, 시작점과 종료점이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를 시작점에 갖다 대면요. 펜촉 끝에 동그라미가 생기면서 뿅 닫힌 패스가 돼요. 이거는 굳이 엔터 치지 않아도 되고 얘는 이제 도형이기 때문에 색깔도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선, 수평선은요. 시작점은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 쉬프트를 누르면 반듯한 거예요. 쉬프트 클릭, 쉬프트 클릭, 쉬프트 클릭 하고 닫힌 패스 아니죠. 엔터 해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선 그리기, 직선 그리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문제는 곡선이에요. 근데 우리 곡선을 잘 써야 도식화 예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시작점 클릭하고요. 여기 점을 그냥 클릭하고 딱 떼지 딸깍 하지 마시고요. 누르자마자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뭐가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그쵸? 여기에 요 동그라미 달린 애는 핸들. 얘는 핸들이라고 해요. 얘는 점, 얘는 선, 얘는 핸들. 이 핸들의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휘어지죠. 그냥 여기를 찍으면 원래는 직선이 돼야 되는데 살짝 둥글려지고 있어요. 왜냐? 핸들은요. 핸들의 의미가 뭐냐면 줄이고 원래는 이 점에서 점을 찍으면 선이 그려지는데 얘를 점을 찍으면서 드래그 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핸들이라는 애가 생겼어요. 핸들의 의미는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갈 건데 여기에 들렸다 오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이런 방향이 생긴 거예요. 일로 와 하고 얘가 당긴 거예요. 머리털을 슝 잡아 당겨서 곡선이 생겼어요. 그런데 핸들이라는 애는 항상 두 개가 생겨요. 지금 쓰는 거, 앞으로 쓰는 거. 앞으로 쓰는 거 같이 생겨서 얘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여기를 찍으려고 하더라도 여기를 들렸다 가야 되니까 살짝 들린 이런 곡선이 아까 생겼던 거예요.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곡선을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를 찍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살짝 곡선이 됐는데, 이만큼 뚱뚱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한 번 더 방향선을 잡아서, 여기도 들렸다 오세요. 여기도 들렸다 오세요. 그럼 당연히 곡선이 더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얘는 띵띵띵 띵띵띵띵띵 갔어야 되는데 여기도 들렸다 오래요. 그럼 띵띵띵 띵띵띵 갔어요. 그리고 내려가죠. 그래서 곡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또 옮겨놓고 얘만 잡고 싶어. 오케이, 됐다. 일단 옮겨놓고 항상 핸들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튀어나왔어요. 그럼 핸들이 똑같다는 거. 쉬프트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 알아서 튀어나올 거고 알아서 튀어나오겠죠.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펜으로요.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 드래그 할 때 움직이니까 쉬프트 여기 알아서 생겼죠? 넘어가는 거예요. 클릭해서 드래그 됐죠? 그럼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알아서 생겼으니까. 또 클릭해서 드래그 클릭해서 드래그. 자, 제가 빈 공간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클릭,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이런 경우로 양쪽이 똑같이 튀어나온 곡선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곡선과 직선 함께 그릴 때 클릭, 클릭, 붐. 여기를 클릭, 붐. 자, 근데 여기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얘 때문에 살짝 곡선이 됐죠. 얘 없애야 돼요. 그럴 때는 이 앵커점을 딸깍 클릭해서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직선으로 방향선 한쪽을 없애서 직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엔터 해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일 어려워하는 거, 대부분 이걸 나가는 걸 제일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시작점을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돼버리죠. 핸들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핸들을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옮기느냐.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했을 때 얼른 Alt를 누르면 펜 툴이 바뀌면서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곧장 지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클릭, 클릭, 드래그, Alt, 올리고, 뿅. 좋죠? 자, 그럼 언제, 이거 다른 방법도 있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아예 없애. 그리고. 본인 마음이긴 한데요. 뭐가 다르냐면, 핸들이 양쪽 다 살아있어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정하시기 편해요. 핸들을 얼만큼 다 살려놓고 작업하는지가 펜툴의 관건이고요. 펜툴 잘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구분하는 것도 핸들을 얼만큼 없애고 썼는지에 따라 결정이 돼요. 자, 우리 일러스트에서 펜툴 사용하는 거 보고 왔죠? 핸들을 얼마나 잘 쓰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눕기가, 코끼리 모양 눕기가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가 결정이 돼요. 코끼리를 그릴 때 코끼리 코를 누군가는 이렇게 그리실 수, 입이 이렇게 있겠지? 나 코끼리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무서운 것 같아. 네,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이 코끼리 코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선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안 매끄러운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제가 그리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코끼리를 따면서 얘기하겠지만, 핸들 가급적이면 다 살려가면서 없애지 말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펜툴 예제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O 해주시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파일들이 나올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합성 이미지가 나올 건데요. 완성 파일, PSD 파일을 제가 미리 넣어드렸어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PSD가 있다는 거는 레이어를 확인해보자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주르륵 다 꺼볼게요. 네, 이 백그라운드 원본 사진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우리는 코끼리를 잘라다가 붙일 건데 이걸 펜으로 따게 될 거예요. 펜으로 딴 다음에는요, 로드 셀렉션을 해서 선택 영역 잡을 수 있었죠. 잡아서 색깔을 채울 건데요. 원래는 이런 상태예요. 그냥 짙은 그레이를 채운 건데요. 블렌드 모드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일러스트에서 먼저 해봤기 때문에 멀티플라이가 어둡게 합성하는 거는 아실 거예요. 멀티플라이를 넣고 너무 또 진해서 오퍼시티를 조절해서
역광을 표현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좀 더 역동적으로 실제로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브러쉬로 그림자 처리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이것도 원래는 이런 식이에요. 브러쉬로 검정색을 막 그림자 부분을 칠한 건데요. 블렌드 모드 적용을 하고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 남자랑 최대한 색감을 비슷하게 맞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코끼리를 카피를 하나 해서 컨트롤 T로 버티칼로 뒤집어서요.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기울여서 얹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다시 로드 셀렉션을 해서 색을 채운 게 요거예요. 그리고 아기 코끼리 하나 더 올렸고요. 이것도 잘라서 붙인 거예요. 그 위에 카피한 코끼리를 흑백으로 바꿔서 합성해서 채도를 엄마 코끼리랑 맞췄고요. 그 위에 다시 음영을 넣기 위해서 한 번 더 컨트롤 J 카피해서 멀티플라이로 합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얘를 잘라다 붙인 다음에요. 위쪽에다가 음영 맞추기 위해서 하나 카피한 걸 멀티플라이의 47%로 합성을 했고요. 이 밑에가 어색하기 때문에 브러쉬로 그림자 처리까지 해서 완성시킨 그림입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이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본 사진 열어볼게요. 네, 배경사진 하나 열었고요. 이쪽에 엄마 코끼리를 갖다 붙여주셔야 됐죠. 그래서 컨트롤 O 해서 코끼리를 열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없애가면서 이 코끼리를 지금부터 펜으로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러스트에서 펜툴 써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 설정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펜툴을 요거 사용하세요. 가장 위에 있는 펜툴이에요. 뭐 플러스 펜툴, 마이너스 펜툴, 컴퍼스, 앵커 포인트 툴 이거 일러스트에 써봤었죠?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펜툴 선택하시고요. 쉐이프 옵션바 보시면요. 기본으로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리는 것마다 도형으로 그리겠다. 일러스트랑 똑같은 펜툴이에요. 그래서 뭐 스트로크 컬러를 넣겠다. 선 굵기는 이렇게 넣겠다. 뭐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그림을 그리려는 게 아니라 지웠어요. 패스로 쓰겠다는 거예요. 선택 영역으로 사용할 거라서 패스로 놨는데 얘는 클릭해서 패스를 따서 그리면 컨트롤 엔터를 했을 때 선택 영역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로 일단 놔주시고요. 이거는 항상 exclude overlapping shape로 놓고 사용을 할게요. 왜냐면 우리 이거는 겹쳐진 부분을 빼는 표시였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안쪽을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신 다음 컨트롤 엔터를 하면 요 모양대로 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눕기를 추출하실 때 항상 요거로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 패스인지 그리고 exclude overlapping shape인지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코끼리를 따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엄청나게 정확하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꼼꼼하게 맞춰서 클릭 드래그 우리 지난 학기에 다들 일러스트 펜툴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해주셨었죠. 다행히 사용법이 포토샵과 동일해요.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일러스트에서는 요 핸들을 하나 없애려면 여기를 그냥 클릭했으면 됐는데 포토샵에서는 요 점을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주셔야 없어진다는 거. 요거 하나만 차이예요. 대신 이렇게 뽑아주시면 핸들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녹화되고 있을 때는 제 펜촉, 마우스가 녹화되고 있지 않아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방법이 맞아요. 일러스트랑 완전 똑같아요. 펜툴 사용법은 동일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디자이너는 아무리 어려운 눕기여도 최대 7, 8분을 넘기지 않아요. 이미지를 봤을 때 다음번에는 어디를 찍고 어느 만큼 당겨야 그 다음 패스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감이 올 정도까지 연습을 해서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이 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 같은 속도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좌절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도 졸업하실 때까지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저보다 더 빠르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머리 헤어 장식 같은 경우는 뭐 1픽셀, 2픽셀 정도 어긋난다고 해서 큰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제 사수가 첫날 세계지도를 따게 시켰었어요. 세계지도 엄청 막 꼬불꼬불 거리는데 일러스트 주더니 그걸 따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8시까지 출근이었는데 8시 출근해서 업무 설명 듣고 9시부터 땄는데 나는 내가 자만했어. 그거를 점심 먹기 전에 다 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점심 먹기까지는커녕 퇴근할 때까지 겨우겨우 시간 맞춰서 6시 반까지 장장 몇 시간이야. 그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진짜 많이 늘었어요. 하루 종일 펜툴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엔간한 거 따라고 했을 때 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호되게 연습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펜으로 딴 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다 따고 나서 이따가 리파인 엣지 쓸 거고요. 여기 이따가 색칠해서 이거랑 컬러 맞출 거예요. 이거 코 모양처럼 무시해서 자르세요. 다 브러쉬로 색칠해서 그려서 코끼리 코 만들 거예요. 실제로 비전공자들이 포토샵 배워서 디자이너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이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전에 제가 그려서 만든다고 했던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미술에 대한 개념이나 빛, 그림자 이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직 잡혀있지 않아서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는 그림으로 그릴 때 여기가 어두우니까 그림자니까 색칠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다음 진도 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어서는 장점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저 지금 한 바퀴 다 땄는데요. 이제 비어있는 부분 이런 쪽도 좀 따보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부분도 그대로 컨트롤 엔터 한 다음에 따면요. 딜리트로 계속 빼주시면 삭제하시면 되니까요. 이미 컨트롤 엔터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세요. 저는 그냥 한 번에 가기 위해서 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섬세한 거 따실 때는 펜툴이 가장 좋아요. 퀵 셀렉션이나 매직 원두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은 거의 펜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저 이제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리파인 엣지 사용할게요. Alt 컨트롤 R 하신 다음에 쉬프트 엣지 살짝 넣고 스무스 살짝
넣고 꼬리를 한 번만 클릭해주고 꼬리 털이니까 이제 됐어요. 오케이 하셨으면 이제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배경에다가 이동 툴 선택하고 컨트롤 V 그럼 뒤집어야 되죠. 컨트롤 T 바운딩 박스 생기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클릭 가로로 뒤집어야 되죠. 플립 허리젠틀 클릭 그리고 Alt Shift나 Shift 눌러서 비율 깨지지 않게 유지하신 다음에 발 좀 평행 맞춰주세요. 위치 어느 정도 잡아서 엔터. 자, 됐어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어둡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로드 셀렉션 할게요.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 1번 썸네일 클릭하셔서 코끼리랑 사람이 선택 영역으로 잡히면 레이어 하나 추가할게요. Alt 컨트롤 Shift N 해주시고요. 색깔은요. 전경색을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이 뜨면 여기서 고르지 마시고 밖으로 빼보시면 마우스가 스포이드 모양일 거예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이 모양으로 눌려 있죠. 스포이드로요. 제일 어두운 쪽에서 살짝 아래쪽 이런 쪽을 잡아보시면 약간 푸른 그레이 계열이 선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선택이 됐죠.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선택이 되면요. 오케이를 하는데 왜 여기서 안 골랐느냐. 합성을 하실 때는 현재 있는 그림에서 색을 추출해서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엄한 색 갖다 찍는 것보다 있는 색을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시고 이제 Alt Delete 해서 색칠하신 다음에 Ctrl D로 선택 해제했고요. 자 이제 섞을게요. 멀티플라이로 어둡게 합성을 해주고 너무 까매졌으니까 오퍼시티를 한 50에서 55% 사이 정도로 낮춰주시고요. 이제 코끼리 어둑어둑하게 이 사람 보시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어둡게 까만 실루엣만 보이죠. 코끼리도 실루엣만 보일 수 있도록 처리할게요. 다시 로드 셀렉션 하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썸네일 클릭했고요. 레이어 하나 추가 Alt 컨트롤 Shift N 하시고요. 검정색으로 바꾸신 다음에 저 요거 눌렀어요. 검정색으로 바꿔서 브러쉬를 선택하고 브러쉬는 우리 어제 썼던 지우개랑 어제가 아니었죠. 우리 아까 이시수에서 썼던 지우개랑 사용 방법 같은데요. 요거 부드러운 지우개가 가장 이건 브러쉬죠. 부드러운 브러쉬가 가장 좋아요.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 선택하시고요. 브러쉬 사이즈는 쬐꼬만하게 한 요 정도 해주셨으면 그림자가 들어가야 될 부분을 싹 훑어주세요. 여기 외곽이 어두울 거고 역광이니까 브러쉬 사이즈 조금 더 줄여서 라인 살려서 이쪽 더 어두울 거고 발이 더 어두울 거고 자 오케이 요 정도 지금 썸네일 보이시죠? 됐으면 다시 멀티플라이에 50에서 55% 정도 낮춰주시면 코끼리 실루엣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코끼리 코 만든다고 했어요. 코끼리 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드 셀렉션 하고 얘보다 위로 레이어 하나 추가했어요. Alt 컨트롤 Shift N 했고요. 스포이드로 여기 컬러 찍어서 브러쉬로 밝은 부분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스포이드로 중간 컬러 잡아주신 다음에 색칠해 주시고요. 반복하는 거예요. 어두운 컬러로 이 부분 들어갈 거고요. 브러쉬로 색상을 잘 찍어주세요. 네. 요런 상태예요. 요렇게 그린 다음에 그림자로 덮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저 되게 브러쉬 굵게 쓴 거예요. 원래 실무에서는 더 섬세하게 해서 막 이 코끼리
결대로 따라서 그려요. 근데 저는 위에 그림자 덮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에 깔린 그림자 만들어야죠. 이 남자 그림자처럼. 원본 선택하시고 컨트롤 J에서 4번이 나오면요. 얘를 컨트롤 T 우클릭 밑으로 뒤집죠? 플립 버티칼 밑에다가 발 맞춰서 배치하시고요. 요 바운딩 박스 앱 아래쪽 가운데 앵커를 컨트롤 누르고 기울여 주세요. 얘랑 각도 맞춰서. 그리고 폭도 좁혀 주시고 바닥에 깔린 것처럼. 자, 그럼 코끼리 밑에 깔렸죠? 요거 색깔 바꿀게요. 로드 셀렉션 컨트롤 누르고 썸네일 클릭하시고요. 검정색 칠할게요. Alt 딜리트 블랙으로 바꿔서 Alt 딜리트 해서 전경색 넣었고요. 자, 그림자가 이렇게 선명할 수 없죠? 가우시안 블러로 번지게 만들 거예요. 메뉴바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로 가셔서요. 가장자리 뿌옇게. 우리 이거 나비 뒤에 있는 거 처리할 때 한번 해봤죠. 이 정도로 조절하신 다음에요. 오퍼시티 값을 얘처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79가 됐는데 얘 보고 얘 정도로 비쳐 보일 수 있도록 맞춘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일 상위 레이어 선택해 놓고 아기 코끼리 가져올게요. 컨트롤 O 해주시고 코끼리 2 얘를 따서 또 데려오도록 해야겠죠. 자, 이제 그러면 펜으로 얘를 좀 따도록 할게요. 방법은 같아요. 패스인지 확인하고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이프인지 확인하고 자, 코끼리를 따볼게요. 아까보다 좀 빨리 이제 부가적인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슝슝슝슝 딸게요. 항상 이걸 보면 누가 좀 따줬으면 좋겠어요. 그 눕기 따는 알바도 있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귀찮은 작업들 회사에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쉬운데 손 많이 가고 귀찮아서 고급 인력들이 하기에는 좀 아까운 것들 그런 애들은 알바들을 또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눕기 따는 알바들 하면 뭐 물론 운이 좋으면 최저시급 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서 이 눕기를 따고요. 아예 눕기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외주를 주는 거지. 그 회사에서 눕기 딸 거 많다. 그럼 그 사진 싹 모아서 눕기 따는 회사에다가 보내요. 의뢰 견적을 내요. 저희 이거 100개 따야 되는데 100개 따면 얼마에 해주실 거예요? 하는데 사실 그들도 오래 걸리죠. 인건비 주고 하는 건데 그들도 회사인데. 근데 일반적인 디자인 회사에서는 그런 데다가 넘길 때 저희 그러면 1000개, 눕기 1000개 딸게요. 뭐 10,000개 딸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단가를 막 후려쳐요. 그러면 그 눕기 따는 업체에서는 애기 디자이너들 있죠. 우리 보통 흔히들 새끼 디자이너라고 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엄청 많아요. 걔들은 정말 박봉이에요. 그들이 또 막 며칠 밤을 새가면서 막 글을 쓰죠. 우리 회사는요. 출퇴근 시간 안 지켜주시고 맨날 야근하는데요. 따로 야근 수당 없고요.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들 뭐 디자이너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는데요. 회사 나름이에요. 그런 외주 업체로 보통 가면요. 외주 업체가 흔히 그 야근이 많더라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모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눕기 따는 직업이 있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코끼리가 생각보다 크네요. 코는 그냥 이렇게 따야겠어. 물론 이렇게 다 할 수도 있지만 의미 없어요.
아, 이 코끼리 코를 아까 거기다 합성해도 됐겠다. 색칠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서 잘라다가 붙여서 연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 여자 가운데 앉아있는 배경, 이시수 마지막 시간 했던 거. 스탬프 툴 써봤죠. 그걸로 띵띵띵띵 찍어다가 옮기실 수도 있어요. 네, 다 한 것 같아요. 컨트롤 엔터 하면 선택 영역 됐고요. 알트 컨트롤 R 리파인 엣지 해주시고요. 쉬프트 엣지 밀어넣고 스무스 조절하고 꼬리 한번 문지른 다음에 오케이. 자, 컨트롤 C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동 툴 선택해서 컨트롤 V, 컨트롤 T. 사이즈를 애기 코끼리처럼 줄여서 엄마 코 밑에다가 놀고 있는 것처럼 배치를 해주시고요. 색깔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합성이 필요해요. 컨트롤 J를 한 다음에 사본이 생기면 흑백으로 바꿉니다. 디세츄레이트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U 흑백으로 바꾸셨으면 톤 조절 살짝 해서 밑에 거 이렇게 색깔 좀 비쳐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광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를 컨트롤 J 해서 멀티플라이 합성해 주시면 되고 얘는 오퍼시 좀 높일까요? 역광 처리 됐어요. 그리고 얘는 그림자 처리해도 되지만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엄마 코끼리 코에 그림자가 밑에 깔려 있어서 좀 어두운 것 같고요. 이제 뒤에 거. 이거는 제가 친절하게 이미 눕기 파일로 PNG 파일, 투명 파일로 갖고 왔어요. 따지 않아도 돼요.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하면요. 어차피 투명이라서 이 집만 선택이 될 거고요.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T 하셔서 Alt Shift 아니면 Shift 눌러서 이 뒤에다가 배치 해주시고요. 어둡게 만들어야겠죠? 컨트롤 J 멀티플라이. 자, 엄청 진해요. 이럴 때는요. 밑에 거를 살짝 밝게 오퍼시티를 줄여주시면 자연스러워져요. 자, 이런 식으로 밑에 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위에 거 말고. 그럼 이제 얘도 그림자가 필요하겠네요. 얘보다 밑으로 레이어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절해서 밑에를 싹 칠해 주시고 오퍼시티를 조절을 해주고 튀어나간 부분은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이쪽은 그림자가 없죠? 지금 기울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완성. 자, 레이어 엄청 많죠. 실제로 실무 합성을 하게 되면요. 막 이런 거 배경 풀이랑 구름이랑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저작권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레이어가 이거보다 훨씬 100만 배 많을 수도 100만 배는 오바고 한 10배? 10배 정도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을 제가 크게 보면서 찾아달라고 한 거고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름 없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렇게 깜빡깜빡 해보면서 찾아야 되니까 레이어 이름 바꾸는 거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펜툴 합성 이미지 완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펜툴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필요하신 분들 본인이 이제 길게 처음 만든 거니까 저장하고 끌게요. 컨트롤 쉬프트 S 하셔서 뭐 필요한 곳 바탕화면에다가 코끼리 합성 완성 해서 OK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컨트롤 W에서 다 끄고 이런 눕기 같은 거는요 우리 어떻게 보관하냐면 나중에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J를 해서 이거 눈을 감겨 놓고요. 컨트롤 쉬프트 S를 해서 배경을 좀 줄여 놓을까? 이렇게 하면 이것까지 저기 사이즈로 다 잡히거든요. 이렇게 코끼리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안 잘릴 수 있게 이렇게 잡아서 이거를
PNG로 저장해 두세요. 투명 배경이 아까 이것처럼 쓰기 되게 쉬웠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 코끼리 눕기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꺼볼게요. 얘도 저장해 둘까요? 컨트롤 J에서 눈 감고 나중에 쓸 때 편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그 옛날엔 외장하드 많이 썼는데 외장하드가 막 꽉 차 있어요.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웹하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얘도 PNG로 바탕화면에다가 코끼리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꺼. 그러면요, 나중에 코끼리 필요한데 했을 때 이거 따서 딴 거 열어서요. 그냥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아무데나 붙여볼게요. 컨트롤 V 이렇게 갖다가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그러면은 뭐 맘대로 방향 바꿔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눕기는 따면요, PNG로 저장해 놓는 습관 들여놓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브러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브러쉬는 우리가 여태까지 그림 그리는데 사용하고 낙서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붓으로 그림 그리는 그런 기능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브러쉬 폴더를 보시면 제가 파일들을 여러 개 넣어놨죠. 요거 달 ABR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페인트 AB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미리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브러쉬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따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브러쉬를 어떻게 우리 포토샵으로 불러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는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브러쉬를 어떻게 살짝살짝 조절하는지 제일 간단한 것부터 볼게요. 열어볼게요. 제가 브러쉬 설명부터 사이즈가 이거랑 똑같이 125예요. 근데 얜 하드니스가 100, 딱딱한 정도가 100, 완전 동그란 거. 얘는 딱딱한 정도가 0, 완전 부드러운 거. 그래서 똑같이 사이즈가 125지만 사이즈가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차이는 얘는 경계가 뚜렷하게 동그랗지만 얘는 볼터치한 것처럼 뽀얗게 번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인터내셔널 페이퍼로 놓고 A4 용지 하나를 열었어요. 브러쉬 툴을 선택을 했고요. 브러쉬 툴 열면 다른 애들도 들어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툴은 이거 제일 첫 번째 브러쉬예요. 옵션 바에서 여기 팔레트를 열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큐멘트에서 우클릭을 해서 열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우클릭해서 얘를 더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바로 작업하던 곳에서 우클릭하면 나오는데 굳이 여기까지 가서 다시 누르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드는 노멀로 두셔야 되고 오퍼시티 100, 플로우 100이라고 놓고 일단 설명드릴게요. 색깔은 빨간색으로 놓을게요. 얘가 소프트 라운드, 하드니스가 0짜리고요. 얘는 하드니스가 100, 하드 라운드예요. 마우스 가만히 올려놓으면 이렇게 밑에 이름이 뜨게 돼요. 포토샵 처음 설치하면 브러쉬는 가장 기본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혹시나 이미 사용했었던 포토샵이라면 한번 설정 좀 맞출게요. 저는 지금 스몰 썸네일 돼 있는데요. 브러쉬 크게 보고 싶으시면 라지 썸네일로 바꿔서 이렇게 크게 보셔도 되고요. 스몰 리스트, 라지 리스트는 브러쉬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이름이 뜨게 돼요. 근데 저는 라지 썸네일 정도로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리셋 브러쉬, 이게 초기화예요. 리셋 브러쉬.
오케이 해주시면 요게 초기화된 브러쉬고 첫 번째 소프트 라운드, 두 번째 하드 라운드 이걸 자주 쓰는 거예요. 자, 하드 라운드 125로 맞춰보면요. 요런 상태. 그래서 이렇게 쓰는 브러쉬고요. 소프트 라운드 선택해서 이번에는 우클릭해서 나오게 한 거예요. 125면 이 정도 사용했을 때 이런 부드러운 느낌의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쓴다라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는요. 거친 느낌의 웬 미디어 브러쉬들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아까 제가 로드 브러쉬 아니 리셋 브러쉬 하면 초기화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 어솔티드 브러쉬에서부터 웬미디어 브러쉬까지는 포토샵이 제공하는 브러쉬들이에요. 그래서 어솔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눌렀어요. 어솔티드. 오케이 하면 여기 있는 브러쉬 싹 어솔티드로 바뀌고요. 캔슬하면 원래 상태로 남을 거고요. 어펜드 하면 요 맨 밑에 스크롤바 내려서 요 밑으로 어솔티드가 추가돼요. 오케이 해주시면 반짝거리는 브러쉬들이에요. 뿅 이런 거 뿅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 밑에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지금 15, 48, 23. 자, 이거는요. 최대 48픽셀로까지 밖에 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48일 때 이런 모양이었죠. 근데 이거를 제가 억지로 키워요. 크게 쓰고 싶어서. 그러면 브러쉬가 깨져요. 더 키워볼까요? 브러쉬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수치가 최대 사이즈다 라고 알고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베이직 브러쉬. 베이직은요, 소프트 라운드랑 하드 라운드밖에 없어요. 베이직 브러쉬. 요렇게 하드 라운드, 소프트 라운드. 근데 이거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숫자 들어있죠. 거기다가 어차피 리셋 브러쉬에서 뜨는 거를 사이즈만 조절하면 다시 가볼게요. 얘는 수치도 없어요. 계속 조절할 수가 있는 거라서 요거는 잘 안 써요. 자, 그리고 또 뭐 스퀘어 브러쉬 가면 스퀘어 브러쉬는 네모예요. 네모. 그래서 이렇게 선 그을 때 이거 쉬프트 누르고 그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각선으로 연결되는 건 제가 쉬프트 손 안 떼가지고 45도 각도로 연결이 돼서 그래요. 쉬프트는 수직 수평, 45도 대각선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단축키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웹미디어 브러쉬, 거친 질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포토샵 고급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오케이에서 제가 다시 열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질감들, 스체어 질감이랑 뭐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소프트 라운드, 하드 라운드처럼 보여진 애들도 있는데 사용해보면 달라요. 약간 번지는 듯한 느낌. 하드 라운드는 이런 느낌. 네, 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림 그리면서 작업할 때 많이 쓰고요. 우리 펜툴로 코끼리 합성할 때 막 브러쉬로 직접 그리고 그림자 칠하고 이렇게 잠깐 해봤죠. 그런 거 할 때 좀 더 느낌 살려서 그릴 수 있는 그런 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요거. 거친 질감의 웹미디어 브러쉬들. 요거 설명드린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브러쉬 옵션. 이거는 여기 옵션 바 오퍼시티랑 플로우 값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오퍼시티 100에 플로우 100인데요. 아래 방향으로 갈수록 얘는 오퍼시티 70, 투명해졌죠? 40, 더 투명해요. 10, 더 투명해요. 자, 그리고 얘는 오퍼시티는 그대로 100, 100, 100이고요. 플로우가 70, 플로우가 40, 플로우가 10이고요. 얘는 둘 다 조절을 하는 기능이에요. 한번 보면서 설명할게요.
브러쉬는 리셋해서 이걸로 설명할게요. 자, 오퍼시티가 100이고 플로우가 100일 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색칠할 수도 있는 브러쉬예요. 그런데 오퍼시티가 70이다. 반투명해졌죠? 이렇게 겹치는 데가 조금 더 진해요. 오퍼시티를 40으로 더 낮춰볼게요. 더 투명해졌고요. 그러면 예상이 되죠? 10으로 가면 완전 투명해지는 애구나. 0으로 가면 안 보이겠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다시 오퍼시티 100으로 높여놓고 플로우 값 볼게요. 플로우가 70이면요. 아까 이거 오퍼시티가 70일 때 이거랑 비교해 볼까요? 뭔가 투명한 듯 안 투명한 듯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플로우를 40으로 놓고 얘가 오퍼시티 40이었으니까 봤더니 동글동글한 자국이 남게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10% 비교해 볼까요? 자, 플로우 값은요. 붓이 얼마나 촉촉한지 그 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올려놓을게요. 붓으로 물감 묻혀서 그림 그려보신 분들, 미대 입시 준비하셨던 분들, 뭐 일러스트 채색 다 해봤겠죠? 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붓에 물기가 없고 물감이 없다 보면 거칠어져서 붓터치 자국이 그대로 남아요. 근데 붓이 촉촉하면 이런 자국이 하나도 안 남고 촉촉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플로우는 붓이 얼마나 촉촉한지 그 정도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급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고급 단계 가서 그림 그리면서 그림자 작업해야 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은 플로우가 100인지 꼭 확인하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퍼시티도 지금은 100으로 놔주세요. 중간고사 이후부터 오퍼시티 살짝씩 조절하면서 더 자연스럽게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거 브러쉬 골라주시고 모드 노멀로 놔주시고 오퍼시티 100, 플로우 100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블렌드 모드는요 똑같은데요. 스크린으로 한번 놓고 겹쳐볼게요. 지금 스크린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스크린은 밝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밝아지는 거고요. 멀티플라이 이렇게 멀티플라이 놓으면 이런 식으로 겹쳐가면서 그리실 수 있고요. 오버레이 오버레이는 중간 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무늬 같은 거 만드실 때요. 이렇게 블렌드 모드 쌓아가면서 해보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흰 종이였을 때 이렇게 썼는데 지금 낙서를 저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 확인하셔야 되는 게 낙서를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오퍼시티가 0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요. 꼭 블렌드 모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렌드 모드는 노멀, 오퍼시티 100, 플로우 100. 요거는 브러쉬 사용하기 전에 항상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게 브러쉬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가지고 제가 설명 하나만 드릴게요. 이 위쪽에다가 뽕뽕뽕뽕 동그라미 장식을 뿌릴 건데 낙서하면서 볼 거예요. 이번에는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색을 일단 설정을 할게요. 뭐 할 거냐면요. 브러쉬 툴, 브러쉬 옵션 바 말고 브러쉬 패널이 있어요. 단축키는 F5번이고요. 메뉴바 윈도우에서 브러쉬 여기 있다. 브러쉬 F5번이죠. 열어주시면 돼요. 모든 패널은요. 메뉴바 윈도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패널 준비할게요 하면 얼른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찾아보면 되는데 액션 A부터 여기 툴 프리셋 전부 다 패널이고요. A, B, C, D 알파벳 순이에요. B, 브러쉬는 A, B 두 번째니까 상단에 있는 거고요. 눌러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저 얘만 필요해서 밖으로 꺼냈고 얘는 닫을게요. 자, 브러쉬 패널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는 브러쉬 고르실 수 있는 거고요. 브러쉬 사이즈 여기서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브러쉬의 라운드 값 방향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드니스 값 여기서 조절하실 수 있고 스페이싱, 자 제일 중요한 스페이싱 이게 뭐냐면요. 브러쉬라는 거는 동그란 브러쉬가 쭉 드래그를 했을 때 점과 점이 데데데데데데데데 이어지면서 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 점과 점의 간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더 떨어뜨리면 이렇게. 얘를 더 떨어뜨리면 이렇게. 더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고, 제가 너무 뒤로.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사각형 브러쉬 있다고 했었죠. 나 안 눌렀는데. 어디 갔지? 스퀘어 브러쉬를요, 선택을 한 다음에요. 찌그러뜨리면 납작해지겠죠? 이때 스페이싱을 떨어뜨려서 쉬프트 누르고 네 그리면 점선, 스티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 가면서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나는 다시 원래대로 돌릴 거야. 돌아가. 자, 그래서 얘를 막 떼면 1000%까지 뛸 수 있는데요. 되게 자유롭죠? 이렇게 뿌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제 넘어가 볼 건데 여기 체크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름을 클릭해야만 이렇게 파랗게 선택이 되면서 자, 차이 보세요. 체크만 했을 때는 아직 여기에 체크돼 있죠? 선택돼 있죠? 그리고 안 바뀌었어요. 네, 이름을 클릭하면 체크도 되고 선택도 되고 바뀌고. 자, 사이즈 지터. 이거는 동그라미의 사이즈를 다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자유롭게 나오게 되고요. 또 많이 쓰는 게 앵글 지터인데 지금은 동그라미라서 동그라미는 아무리 돌려도 동그라미죠. 앵글 지터를 볼 수가 없으니까 라운드 값을 좀 찌그러뜨린 다음에 이 앵글을 돌리면 다 다른 각도로 다른 사이즈로 다른 라운드니스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징그러워. 자, 이거를 빼고 앵글도 빼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역시 사이즈 지터예요. 미니멈 다이아미터는 지금 설명 안 드릴게요. 지금은 중요한 것만 알고 계세요. 왜냐면 여기 기능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많이 쓰는 것부터. 여기 브러쉬 팁 쉐이프에서는 스페이싱 많이 쓰고요. 쉐이프 다이나믹스에서는 사이즈 지터 많이 써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스캐터링. 스캐터링은요, 우리가 설명 좀 할게요. 이렇게 선을 그릴 때 동그라미가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선을 그릴 때 얼마만큼 떨어지게 할 거냐, 이 간격을 스캐터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체크 이 간격이 떨어지면 선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자선을 그리면 이렇게 저 지금 일자 그린 거예요. 근데 드르륵 떨어졌죠. 여기는 이만큼 벗어나고 여기는 이만큼 벗어나고. 얘를 체크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 양 끝을 또 초기화해야 되네. 이렇게 선을 그릴 때 얘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벗어나게 할 건지 센터를 기준으로 벗어나게 할 건지 이걸 결정하는 거라서 지금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다시 너도 다시.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으로 체크해 놓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이 조절하기가 수월해요. 스캐터링을 멀리 떨어지게 해놓고 카운트 개수를 좀 추가해 주시는데 이거는 나는 조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요. 체크하시고 1000%에
3, 0% 추천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치예요. 제가 작업할 때.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뿌리면 이런 느낌. 자, 근데 지금은 전경색, 브러쉬가 당연히 전경색으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전경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색도 바꿀 수 있어요. 텍스처, 질감을 섞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 패턴이 있어요. 우리 패턴 여기서 고를 수 있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패턴을 섞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해보시면요. 블렌드 모드 해보시면 이렇게 저 패턴이 동그라미에 섞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브러쉬의 패턴 질감을 섞어보실 수도 있고요. 다른 거 섞어볼까? 바위? 그러면 이렇게 돌멩이에요. 돌멩이 바위가 섞이는 느낌도 내주실 수 있습니다. 텍스처는 지금 잘 안 써요. 이거는 돌 바위 크기. 바위 크기. 안 쓰니까 기능만 설명드리고 빼고 듀얼 브러쉬. 브러쉬를 섞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멀티플라이. 멀티플라이가 합성할 때 가장 잘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풀을 섞었거든요. 잘 안 보이니까 나뭇잎으로 해봐야겠다. 여기다가 지금 나뭇잎 질감 보이죠? 합성을 한 거예요. 브러쉬에다가 나뭇잎 브러쉬를 한 번 더 멀티플라이로 이런 식으로 느낌도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컬러 다이나믹스 전경색이랑 배경색을 섞는 거예요. 이거 체크하시면 이런 색 나와요. 전경이랑 배경색 섞인 것처럼. 핑크랑 노랑이니까 당연히 주황 계열로 나오겠죠? 50대 50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휴지털을 높이면요. 색상 값이 바뀌는 거라서 얘를 벗어난 색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휴지털을 가장 다양하게 넣겠다. 세터레이션은 이거는 채도. 이제 이런 맑은 계열 아니고 탁한 것도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완전 비비드한 거에서부터 이렇게 완전 퓨어한 것까지. 그리고 브라이트니스가 섞이면 어두운 거, 밝은 거 같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퓨리티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색의 순도라서. 그래서 저는 세터레이션이랑 브라이트니스는 안 건드리고요. 세팅값 볼게요. 스페이싱 1000%, 쉐이프 다이나믹스 와서 사이즈 지터 100, 스캐터링 와서 박스 체크하고 1000%, 카운트 3, 카운트 지터 0%, 컬러 다이나믹스 와서 어플라이 퍼팁 체크,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50%씩 섞고 휴지터 100%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뿌리시면 막 꿈과 희망이 막 뿌려지는 모양이죠. 자, 이렇게 사이즈 조절해 가면서 다양하게 섞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세터레이션 지터 높이면 비비드한 거에서부터 퓨어한 것까지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지터 높이면 어두운 거에서부터 밝은 것까지 만들어 줄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완성입니다. 레이어를 만약 추가해서 했었으면 지금 얘들 하나씩 잡아서 수정도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브러쉬 기능만 설명드리려고 바로바로 뿌려서 작업을 했어요. 더 많은 이 아래쪽 기능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 용량이 좀
안정화가 됐다 싶을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요거 브러쉬 팁 쉐입, 쉐입 다이나믹스, 스캐터링, 컬러 다이나믹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미지 한번 또 볼까요? 아, 이걸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브러쉬를 조절하면요, 이런 거 만드실 수 있고요. 이 달은 제가 미리 넣어놓은 브러쉬 쓰는 법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미지가 700에 500으로 작업했네요.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N 하셔서요. 단위를 픽셀로 바꾸고 700에 500에 72 RGB에 화이트 OK 하신 다음에 전경색을 블랙으로 바꿔주시고요. Alt 딜리트 해서 배경을 칠했어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를 하나 추가했어요. Alt 컨트롤 Shift N 하시면 되고요. 전경색 흰색으로 바꿨어요. 별 그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브러쉬 팁 쉐이프에서 이번에는 소프트 라운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싹 1000% 사이즈 지터 100 스캐터링에서 박스 체크 1000% 카운트 3 컬러 다이나믹스는 뺐어요. 자,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뿌려주시고요. 브러쉬 사이즈 줄여가면서 은하수의 느낌을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 되고요. 이 위쪽이 달이죠. 자, 달 브러쉬 제가 미리 넣어놨는데요. 다운받은 폴더 보시면 이거 달 브러쉬 파일 있어요. ABR이 브러쉬예요. 어떻게 불러오느냐면 요 우클릭해서 팔레트 나왔을 때 아까 제가 리셋 브러쉬 눌렀으면 초기화된다 했죠. 그 밑에 로드 브러쉬 있어요. 불러오는 거예요. 로드 브러쉬 그리고 뭐 이렇게 다운받은 폴더로 가서 더블 클릭하면요. 이 아래로 추가가 돼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브러쉬. 그럼 하고 싶은 브러쉬를 이렇게 갖다가 일단 찍어 놓고요. 이동 툴로, 아이고, 죄송해요. 레이어 추가된 건 줄 알았어. 여기에다가 브러쉬를 하나 찍고 이동 툴로 배치하는 거예요. 이거 왜 처음부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안 찍었냐면요. 이렇게 찍으면 여기 도큐멘트 바깥쪽은 안 그려져서 이렇게 잘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 놓을지 몰라서 온전한 형태를 보기 위해 이렇게 가운데다 그리고 이동을 시킨 거예요. 네,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고 좀 더 반짝거리는 느낌을 추가하고 싶으면 우리 아까 어솔티드에 반짝이는 거 있었죠. 어솔티드로 가서 이거를 좀 대대대대 나올 수 있게 1로 줄인 다음에 이거를 쉐이프 다이나믹스 값 주고 앵글 지터 값을 다르게 주면 찍을 때마다 반짝이가 사이즈도 다르고 회전값도 다르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반짝이는 느낌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예쁘니까 몇 개만. 자,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얘를 제가 왜 일부러 1%로 낮췄냐면요. 그래야 한 자리에서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회전값, 사이즈 값이 다 다르게 여러 번 찍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밤송이처럼. 띠띠띠띠 밑에 한 단계씩 뒤로 네. 그래서 얘는 스페이싱을 멀리 띄어도 되지만 줄여도 되는 거 자유롭게 조절해 가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미지 하나 만들었으면요. 이거는 사진이에요. 실습해 보실 수 있겠죠. 이 별들을 레이어 추가. 으쌰. 별들을 이렇게 반짝반짝 몇 개를 찍어 보시고요. 설정값 그대로 놓고 이렇게 찍었으면 동그란 브러쉬를 다시 리셋을 해서 사이즈 조절하고 1000으로 떼고 사이즈 지터값 주고 스캐터링 값 넣고 레이어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저보다 더 다양하게 브러쉬 조절해서 뿌려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시간 나시면 여기에다가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저는 이거 그만하고 이거 로드 브러쉬 배경 사진에다가 페인트 블러쉬 불러와서 이렇게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파일을 열어야겠죠? 배경. 자, 그리고 로드 브러쉬에서 페인트를 가져올게요. 우클릭해서 팔레트 나오면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 환경 설정 버튼 누르고 로드 브러쉬 한 다음에 미리 다운받아둔 페인트 브러쉬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고 아래쪽에 추가가 됩니다. 하나를 고르면요 굉장히 브러쉬가 커요. 왜냐? 수치가 최대 수치죠. 밑에 거 거의 2500에 육박하는 사이즈들이에요. 대부분 인터넷에서 받는 브러쉬들은 사이즈가 좀 커요. 왜냐하면 만든 사람들이 이제 배포를 하려면 다운받는 사람들이 어디다가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포스터 같이 큰 거에다 쓸 수도 있고 웹에서 사용하는 작은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물론 작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크게도 쓸 수 있으라고 큰 브러쉬를 누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넣어주셨어요. 더블 클릭해서 골라주시고요. 브러쉬 사이즈 조절해 주시고 Alt 컨트롤 Shift N 해서 레이어 하나 추가했고요. 원하는 색 하나를 선택해서 배치를 해주시고 또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 브러쉬를 바꿔서 사이즈를 조절한 다음에 색깔은 파란색을 해볼까요? 여기에 흘러내리는 거 그리고 저는 컨트롤 T에서 이렇게 좀 회전할게요. 이렇게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 뿌려지는 애로 바꾼 다음에 노란색 이쯤에 있는 걸로 네, 이렇게 레이어 하나당 브러쉬 하나를 찍는 거예요. 이유는 아시죠?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라고. 네. 지금 제가 얘만 하나 이렇게 잡고 수정할 수 있는 이유도 얘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안 그러고 이거 두 개가 막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조절 하나씩 따로 해서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 이쯤에 컬러를 잡아서 이거 할까요? 여기가 낫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완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를 활용하시면 돼요. 포토샵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터넷을 잘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브러쉬를 조절해서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색깔도 섞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브러쉬 옵션 값도 다양하게 한번 조절해서 다양한 브러쉬들 불러와서 한 번씩 사용해 보세요. 브러쉬는 포토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니까요. 지금부터 꾸준히 연습해 보시면 졸업쯤 포트폴리오 만들 때쯤엔 좀 더 다양한 브러쉬로 풍성한 포트폴리오를 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4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퀴즈를 제출할 테니까요. 모두 퀴즈 게시판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